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입니다. 장수군 하면 떠오르는 게 사과인데요. 가격 폭락의 후유증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른 절기와 풍년의 역설일 수도 있다지만 올해 양파와 보리 등의 파동을 보면 구조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이 문제 짚어봅니다. 토론자 네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장수군청 앞마당에 마치 그 성곽처럼 쌓여있던 사과 박스 그 보도 영상을 통해 저도 보기도 했는데요. 이미 국민적인 관심사가 됐습니다. 그 생산 농가이기도 한데 박병식 위원장님, 그 지금도 적치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적치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은요. 일단은 군에서 대응할 수 있는 무주군 같은 그 최저가 보상하는 그 판매 전략이라든가 조례안이 없어가지고 어떤 뭐 협의를 해도 지금 그 어떤 대책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입법화 과정을 추진해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 그래요? 그 사과가 파락이 지금 현재 보면 그 장수군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 절기가 이른 탓에 자연재해도 없었던 측면도 있고요. 그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박흥식 의장님? 이게 어느 정도 예견됐던 사태라고 봐야지 않을까요? 일단 추석이 빠르다는 것은 이제 홍로는 이제 추석 때 이제 단시간에 빠는데 이제 요 판매 기간이 태풍을 끼면서 적었습니다. 적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전체가 홍수수라가 되다 보니까 실제 가격이 폭락하는 것들은 뭐 불혈부도 뻔한데 문제는 사전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시기를 판매 시기를 놓치다 보니까 이 가격 폭락에 대해서 그래서 지방자치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마다 사과 팔아주기 운동을 그나마라도 이렇게 하면서 많은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시기적으로 오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안정적으로 농민들이 실제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이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농작물 풍작이라면 어쩌면 그 희소시역이하지 않습니까? 네. 원래는 그래야 하는데 그 산지 폐기나 적치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현실, 이건 상당히 좀 역설적입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역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정 국장님, 그 전라북도 농정의 책임자지 않습니까? 네. 이런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편치는 않죠? 예, 이제 아마 이제 근본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농가의 어떤 생산 방식, 조직화 문제, 유통의 문제를 조금 더 이제 근본적인 차원에서 끌고 나가줘야 되겠는데 여러 현실적인 걸림돌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논의를 오늘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그 유통의 문제를 이야기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장수에서 경매 가격이 물론 소비자 가격은 아닙니다. 그냥 오해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경매 가격이 몇천 원이라고 하는데 예. 소비자 가격은 계속 몇만 원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 유통의 문제도 생산의 문제와 별개로 유통의 문제도 이번에 상당히 많은 부작용을 드러낸 것 같거든요. 홍로 사과 같은 경우는 올해가 예년에 비해서 약 20% 정도 증상이 되어졌답니다. 네, 장수는 홍로 주산지의 전국의 30%를 차지한다고 하고 있지만요. 장수보다 훨씬 많은 물량을 재배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장수군 같은 경우는 지난 20년 정도 홍로 사과로 인해서 굉장한 사실 혜택을 본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모든 사과 주산지가 홍로 쪽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고요. 강원도 같은 경우도 장수 사과 면적보다 더 많은 면적이 조생종 위주로 심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생산의 구조적인 문제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시장이 굉장히 변했습니다. 가락시장에서 장수사과를 보는 평가를 굉장히 혹독합니다. 예전에는 장수사과하면 추석 전에 가장 대접을 받았는데요. 최근에 와서는 장수사과 같은 품질은 전국 어디에서나 공급받을 수 있다.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의 대응이 새로운 방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APC를 가봤더니 얼마 전에 취재를 가봤더니 물량이 없다고 그 이야기는 일부 농가들은 여전히 그 좀 이렇게 많이 저장을 해두고 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또 그것이 폭주를 하게 된다면 이 상황이 또 반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 부분을 먼저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가분들은 생산해내면 팔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분을 조금 이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팔아주려고 하는 농협의 창고에는 물건이 없습니다. 오늘도 도청에서 직판 행사 하고 있습니다. 3기적이 참여하고 있는데 지금 물량이 딸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나 개별적인 농가들은 물량을 갖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이 지나면
물건값이 사과값이 오를 거라는 약간의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창고에다 쌓아놨다가 나중에 팔겠다는 뜻이 좀 담겨 있거든요. 결국 우리 농가들이 조금 더 조직화되고 유통에도 함께 참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쌀 때는 개별적으로 판매하고 싸면 정부와 지자체가 무조건 책임져라 하는 그런 구조는 이제 더 이상 끌고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볼 수 있지만 농민들은 자기가 1년 동안 고생한 것에서 단 10원이라도 더 받고 싶어하는 것이 이건 기본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 앞으로 나는 이번 사태가 많은 경험을 줄 것다고 보는데 사전에 전라북도가 먼저 그러니까 산지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의 유통이 지금 같은 형태가 만약에 한 달 전에 이루어졌다면 그래서 일정 정도 미리 판매에 대해서 그리고 소비자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들이 유통이 체계화돼 있다면 미리 계약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본인들이 굳이 저장할 필요도 없는 거고 바로 기본적 가격만 보장이 된다면 농민들도 다 냅니다. 자, 그러지 못한 거. 지금 현재 팔아주기 운동에서 키로당 10,000원 주는 거 이 부분에 대해 농민들이 만족할 수 없는 가격입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으니까 내는 거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앞으로 삼락농정에서 많은 논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수 지역도 보면 이제 장수 지역의 대표적인 장수 농협, 장기 농협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같이 이제 그 시군 통합 마케팅이라고 해서 시군 단위 마케팅 조직 안에 장수사과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 3개의 조합의 조합원들은 좀 하나가 되어서 같이 움직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이탈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좀 약간 좀 이제 우려하면서 그 부분을 좀 농가분들이 이해하고 찾아줘야 됩니다. 올해 돈 벌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내 맘대로 하고 내년에는 안 되면 책임져라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쌀 때도 같이 가져야 되고 싸도 같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공공기관이 행정이 혹은 스스로의 자조금을 통해서 해결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가면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에서 다소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제가 좀 해명을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수군 전체 그 사과 재배 면적 약 70%가 수속 사과인 홍로다 보니까 이번 폭락 사태에서 충격이 타지에 비해서 굉장히 큽니다. 사과를 판매해야 인건비는 고사고 생산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내년 농사를 어떻게 준비를 할는지 암담한 시점입니다. 가격 폭락에 대한 부분을 극대화하는 표현을 하다 보니까 1,000원, 2,000원 경매가에 대한 표현이 나온 거고요. 실제로는 등회품, 미색, 흠과 경매 단가를 말합니다. 그 추석 전에 5kg 한 상자에 가락시장에서 4만 원, 5만 원의 경매 단가를 형성했는데 실제로는 지금 현 시가가 한 10,000원대로 떨어졌으니까 특품물 기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사과는 품질에 따라서 경매 단가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안동청과이 같은 경우에 추석 전에 시세가 좋았지 않습니까? 그때 원문 경매 단가를 보면 20kg 한 콘티에 15만 원대가 유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20kg 한 콘티에 7,000원대 경매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이 언론에 이제 1,000원, 2,000원 이 경매 가격이 그렇게 간다 보니까 중예품을 기준으로 간다 한 보니까 극단적인 사례인 거죠. 예, 우리가 그 생산자가 직접 소비자한테 이제 택배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판매가가 보통 2만 원대, 3만 원대를 갑니다. 근데 항의 전화가 옵니다. 무슨 언론을 보니까 폭락이 돼가지고 2,000원, 3,000원이라는데 왜 이렇게 비싸게 받느냐? 이런 현상도 벌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농가분들이 사실 시장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표현이 소비자에게 가고 또 그럼으로 해서 일어나는 파장이 결국은 우리 농가에게 고스란히 피해로 다가옵니다. 그렇게 싸다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비싸게 파는 것이냐에 대한 이제 궁금증을 갖게 하는 거죠. 이런 게 반복이 되면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는 것, 신뢰가 무너진다는 것, 그렇게 되면 그 피해는 다시 생산자한테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 이런 측면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 언론에서도 좀 그런 부분을 더 부각하는 게 문제라고 봐요.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거래 가격이라든가 직거래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 좀 보도가 되면 되는데 폭락했다. 막 이렇게 폭락했다고 한마디 하면 소비자들은 아 싸겠구나.
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농민들은 야,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이 저는 표현에 이제는 과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현실 그대로 있는 것들이 좀 보도되고 그래서 그런 피해는 굉장히 농민들한테는 농산물 가격 하나에 대한 문제점으로서 언론이 딱 부각되면 그대로 파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언론도 많이 자제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사과가 처음이라면 그럴 수 있는데 올해만 들어서도 벌써 그 양파, 예. 마늘 그리고 보리가 비슷한 사태를 겪었거든요. 생산량이 급증해서 가격이 폭락했고 그러다 보니까 산지 폐기를 하거나 적지 투정을 하거나 예. 그렇게 되면 행정에서 어떤 대책을 지원책을 좀 내놓고 이건 악순환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농작물에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것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일단 이제 몇 가지 사실 방법이 정부도 그렇고 우리 지자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어떤 직불급이라든지 이런 소득 보장제를 가지고 기본을 깔고 가는 것이 있죠. 그리고 또 이렇게 임기응변적으로 정말 넘치거나 모자랄 때에 수급을 이렇게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산지에서 폐기시킨다거나 혹은 어떤 것을 뭐 수입을 좀 보완해서 소비자가를 맞춘다든가 이런 방법을 이제 정부가 좀 쓰고 있고 나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8개 그 농작물에 대해서는 들어가는 절대적인 생산비라든지 유통비에서 시장 가격의 최저 가격을 정해놓고 그 차액을 보존해주는 제도를 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후적인 문제지 사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다 결과가 난 걸 나중에 이제 조금 보완해주는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가장 기본은 출발은 우리 생산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것을 가지고 또 조직적으로 유통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생산 농가가 살 길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노동자가 뭉쳐야 산다고 하는데 저는 우리 농가가 그런 점에서 뭉쳐야 삽니다. 어떤 송 교수님께서는 이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그 부분에서 적극적 동감입니다. 사과 같은 경우는 소비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올해 그 2019년도 농업전망에 의하면요, 사과 같은 경우는 주 1회 구입한다는 것이 52%입니다. 그다음에 주 2, 3회 구입한다는 것도 22%입니다. 72% 국민이 사과는 낱개 단위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장수 같은 데에서는 5kg, 10kg 박스 단위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의 소비자 트렌드의 변화에서는 개인 농가가 대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산지에서 조직화를 해야 됩니다. 요즘에 사과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과는 낮게 포장되어 있는 씻지 않는 사과입니다. 이렇게 어떤 시설이 필요한 부분에 규격화 부분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것은 조직화 이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의장님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생산 단위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전라북도만의 시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전국 단위에서 물량 조절이라든지 생산량 조절 같은 이런 건 사전에 불가능할까요? 이제 국가가 하는 역할이 있고 지방자치가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이제 국가는 전체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마늘 같은 경우, 양파 같은 경우는 실제 이 국가가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12%밖에 안 됩니다. 농협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나머지 유통이 지금 장악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전년도에 이제 양파 가격이라든가 마늘 가격 폭락 때문에 정부가 700억을 들여가지고 일정 정도 조정 역할을 사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폭락이 됐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을 해버렸어요. 실제 700억을 투자했어도 전혀 효과가 없는데 해서 예산을 없애버렸습니다. 700억을.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이제 대책이 없이 정부는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는 조건이었고 이제 지방자치가 농협에다 떠 넘기다 보니까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에 또 나중에 문제가 터진 뒤에 ABB 700억을 들여서 이 문제를 풀었다 보니까 뭐 풀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또 700억의 의미가 없는 거죠. 결국에 유통업자들한테 기본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뭐 산지 농민들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그래서 기초농산물, 최소한 원예작물에 대해서는 국가가 기본 수매를 하자. 그래서 수매를 해서 소비자들도 안정된 가격으로 보장이 되고 농민들도 기본적 보장이 돼서 생산비가 보장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기본 수급을 미리 예시를 해서 국가가 예산을 투자해서 조정을 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죠. 사후 처방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까 우리 국장님도 얘기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뭐 전라북도가 그래도 최저 가격을 해서 그나마라도 이번에 양파에 대해서 한 36억 정도를 보전해 주는 거에 대해서 삼당 농정 논의를 통해서 최저 가격을 제대로 만들었고 올해 이게 적용이 됩니다. 그나마라도 전북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 대책이 함께 지방자치하고 함께 갔을 때는 그 효과가 배가 돼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안타까운 거죠. 최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국가 수매제라는 게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은 어떤 제도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예산도 수반되는 문제일 수도 있겠고 농가들의 참여 문제도 있을 수 있겠고 그러는데 실현 가능한 대안일까요? 지금 이제 뭐 일부 수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이제 쌀, 그다음에 일부 콩, 그다음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 보리가 일부 좀 수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이제 어떤 작물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좀 어려움은 현실적으로 좀 있어 보입니다. 있어 보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이제 농협 계통을 통해 가지고 어떤 수급의 조절을 그러니까 잉여 물량을 처리하고 통제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가격을 좀 조절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의 생산 물량의 고작 한 20% 정도를 가지고 정부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80%는 시장에서 거의 정부의 통제권 바깥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80% 움직이는 80%를 결국은 이런 어떤 우리 공공의 영역으로 좀 와줘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농가가 많이 좀 이해해주고 약간의 손해가 초기에 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익이다라는 것을 좀 이제 아시고 함께 해주시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부분이 그나마 그러한 대책이 지금 우리 국장님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 지금 대책으로 나온 게 그 7월 16일 날 국무회의에서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해서 사후 처방이지만 어찌됐든 대책을 세우라고 해서 지금 현재 농림부가 그나마 생산자 조직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생산자 조직이 양파 같은 경우는 4월에 출범을 했고 그다음에 8월에 지금 마늘까지도 지금 조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농림부하고 그나마 이제 앞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그 농협하고 정부가 하고 있는 20% 물량을 30%까지는 정부가 역할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약속을 했고 그래서 점차 늘리는 부분에 대한 대책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오는 대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러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했을 때 이 예산이 확보되면서 대책이 가는 건데 기획예산처는 나타난 평가를 보고 기획예산처에서 이 문제를 잘라버립니다, 예산. 이 농림부는 어떤 그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이 잘렸을 때는 아무런 힘을 못 쓸 수가 없는 이런 부분들이 법적인 제도적 장치가 앞서 얘기했던 국가 수매제 도입을 하는 것들이 맞다. 예. 그럼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예. 농민단체가 주장하는 국가 수매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쌀이 과잉돼 가지고 정부가 격리 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도 농협 창고에 쌓여 있습니다. 지금 곧이 아니라 이미 수확이 시작됐는데 올해 치는 수매하는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시장에서 완전히 분리할 수 있다 그러면 국가 수매제는 시장에 제대로 발동할 겁니다. 근데 홍로사과 같은 경우는 수매를 해도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저장이 안 되는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다시 시장에 나온다면 국가 수매제도 예산이 들어간 만큼 효과가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 외국에서 실제로 사용되진 어떻게 보면 경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다 보면은 이런 사태가 어쩌다 한번 오면 괜찮은데 예. 지금은 거의 보면 해마다 발생할 수 있는 문제고 이게 누적되다 보면 그 부담은 국가 정책 선택의 어떤 제한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예. 그러다 보면 농가들은 대안이 없는 그런 상황이 몰릴 수 있고 이러지 그래서 않을까요? 이제 변화되는 거에 대한 이런 부분으로 어떤 농산물 가격을 정부가 나서서 보장해 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미 50여 개 나라하고 우리가 FTA를 체결했고 WTO가 지금 오는 과정에서 이제 개도국주의까지도 포기하겠다고 하는 이런 마당에 농산물을 우리가 생산해서 가격 경쟁력을 갖는다? 이것은 이미 선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도 많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양한 열대과일이라든가 외국 과일이 범람해 옵니다. 먹고 싶고 맛 한번 보고 싶고 이런 부분이 된다면 결국에 이제는 생산비를 보장해주고 이런 체계적인 것들은 근본적인 대책으로 가야 되고 실제 농가 소득을 그러면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그러면 농민들이 그래서 아마 농민공익수당이 도입했던 것들은 그런 이제 정책의 변화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당면하게 이 소득에 대한 차액에 대한 보전이 본질적으로 농민들의 기본소득이 보장될 수 있는 이제는 어떤 정부 정책에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농민들이 유지하고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 틀에 대한 보장이 기본소득이 보장될 수 있는 것이 대전환이 돼야 되는 시기가 지금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우리 듣고 계시는 우리 박 위원장께서는 여러 가지 좀 답답한 심정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생산 물량을 조정한다고 했을 때 농가 단위에서 바로 거기에 뭐랄까 신속하게 좀 대응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가장 식판 문제 유통에 대한 개선 아니거든요. 지금 생산자가 농가가 수확을 해서 선별을 하고 포장을 하고 해서 가락시장이나 이 경매를 보냅니다. 이런 게 이제 그 노동이 집약되다 보니까 지금 농촌 현실이 제가 올해 65세인데 저희 마을에서는 제가 젊은 층에 속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노동력이. 외국인 근로자 없으면 농촌 일손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좀 안 보일 정도로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고민하고 이 유통의 부분을 생각해 보면 안동청과처럼 원물 경매입니다. 농가가 생산해서 수확한 거를 수확하면 이게 노란 콘티라는 게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다 담아가지고 자기 창고에 와서 선별기를 돌리고 그래서 이제 그 상품화 시키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품질 저하의 문제도 대두됩니다. 아무리 그 흠가래도 농가 입장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정상품에 휩쓸려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시장에 출하돼 가지고 그 이미지 제고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원물 출하를 하게 되면 콘티 자체로 경매장에 갖다 주고 안동청과가 그렇거든요. 거기서 바로 선별을 하고 객관적으로 그리고 경매를 해서 다음날 바로 입금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유리한 점이 참 많은데 지리적으로 안동하고 이 주산지인 게 장수나 남원이나 진안 무주들이 사과 재배를 많이 하거든요. 3시간 넘게 가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좀 제가 그 농가들이 그 생산 물량을 조정할 때 그 손쉽게 재빠르게 그 대응할 수 있겠느냐 그 문제를 여쭤봤는데 이런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농가들 입장에서는 보면 또 달리 듣는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미리 또 예측도 해보고 정부에서 아무리 제도적으로 뭐 재배 예측량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 농가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해주지 않으면 그 어려운 부분도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그렇습니다. 어떤 제도적인 한계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먼저 지금 농업 관측 예산 부분이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농업 통계가 정확성에 대해서 약간 그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이 농업 통계라든가 농업 관측이 정확히 됐을 때 정부가 어떤 품목에 대해서 올해 과잉될 거라고 예시를 합니다. 그러면 생산 조정을 권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여름, 가을 가면서 어떤 재해 같은 게 와가지고 굉장히 생산량이 감소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 정책에 따랐던 농가들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부 정책에 따르지 않았던 농가들이 이익을 보는 이 구조. 근데 이러한 부분은 조직화 이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지의 조직화가 모든 정책에 병행해서 철저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방금 기초농산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쌀이나 보리 같은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과수는 좀 약간 좀 다른 거죠. 예, 이제 과수 포함도 우리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수급 조절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수급 조절도 정부가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워낙에. 그러다 이 농산물이 일정 정도 과잉되는 그리고 또 그 유공 농산물이 지금 수입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확대되고 있고 다양한 걸로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실제 현장에서 농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품목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농민 입장에서도 지금 우리 교수님이 얘기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들이 좀 정부하고 함께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에서 농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현재로서는 답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지만 결국에 이제 그래서 이제 공공 수급을 하라는 것들이고 수매제를 통해라는 것들이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장하라는 거 이외가 그게 이제 최악의 어떤 대책이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는 최소한의 대책이라고 말씀하시고 싶은 건데 문제는 지금 쌀이나 보리처럼 1년 단위로 파종해서 생산 단위가 1년 기간인 경우는 괜찮겠는데 과수처럼 단연생이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정말 생산 면적을 조절을 한다든지 생산량을 조절한다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더 심각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구조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그 품목별로 전국 조직화 위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품목별로 전체 그 소비량을 상정한 생산량 부분이 계획적으로 생산되어지는 구조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거기에 맞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이제 할 역할이 농협인데요. 예.
지금 농협에서 이제 품목별 연합회를 조직하고 실제 농협의 지금 구조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정부가 일정 정도 강제를 하고 농협 스스로가 변화되고 전국의 유통에 대해서 이미 농협은 연합회 형태로 전체가 가능합니다. 이 주식화가. 그럼 요거에 대한 수급 조절을 이 농협중앙위가 하고 정부가 일정 정도 도와준다면 전체 품목을 가능하거든요. 우리나라 면적에 대비해서 이미 이게 지금 전사는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에 생산되는 것과 소비되는 것과 이런 것들을 이미 다 데이터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농협중앙이나 농협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냐. 정부가 이걸 강제해서라도 만들어낸다면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미 수입되는 물량하고 수급 조절이 이미 수입과 공급은 이미 선을 떠났습니다. 이미 지금은 공급이 더 앞서 있고 수급이 한계에 있기 때문에 외국 농산물에 대해서 이것이 끝났다면 이제 정부 차원에서 그다음에 농협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서 이런 데이터들을 만들어내면서 전체 생산 체계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수급 조절할 수 있는 품목도 일정 정도 조정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나서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답답한 거고 알겠습니다. 계속 농협중앙위 개혁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최 국장님 그러면 어쨌든 이런 부분은 또 그렇고요. 수급 조절 관련해서 일단 짚어봤고 그러면 이런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최저가격 보장제, 농산물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좀 효과가 있을까요? 이런 부분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방안으로? 이거는 이제 뭐 어떤 수급 조절의 문제라기보다도 농가가 최소한 어떤 자기가 투여한 생산비, 유통비를 좀 일부 보존을 해줌으로써 농가의 소득을 일정 부분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끌고 가자는 것이 그 기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의 어떤 농산물 가격을 뭐 어떻게 움직이자는 것이 아니고 그 가격에 따를 수밖에 없는 우리 지역의 농가가 일정한 소득을 그 농산물로 일한 일정한 소득을 최소한 좀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생산비, 유통비에서 이제 시장 가격 저희가 정한 최저 가격이 있는데 그걸 최저 가격으로 정해놓고 그것과 시장 가격과의 차액을 90%가 보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그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어떤 품목별 소득을 조금이라도 보존할 수 있는 방법 아니겠느냐 좀 보고 우리 삼당동정위원회 차원에서 그 제도를 좀 올해부터 좀 확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이게 좀 품목의 한계, 제한, 또 예산 문제 이런 것들은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네, 이제 전북에서 하는 것은 이제 8개 품목은 그나마라도 확대한 것들은 굉장히 큰 겁니다. 문제는 이제 여기에 참여하는 농민들이 지금 굉장히 몇 프로 안 됩니다. 실제 이게 계약 재배 시스템이 이런 것들이 이제 전라북도는 확대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중앙 정부도 이거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지금 3년차 진행하고 있는 이 취득 가격 문제가 이제 중앙 정부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이제 중앙 정부가 일정적 역할을 하고 지방 자치가 푸싱을 한다면 이런 부분의 제도적인데 이제 농민들이 이 취득 가격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반갑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최악의 상태에서 그나마 기본비를 받는 거기 때문에 기본 가격이 보장되는 근본적인 대책을 그래서 수급 조절을 중앙정부가 앞서 얘기했던 생산 연합회를 통해서 이거에 대한 생산 체계를 조정하고 수급 대책을 세우는 것들이 시급하죠. 예. 저희들이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 자체가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앞서 말씀하실 때는 무주군 같은 경우는 뭔가 좀 대책을 내놨다. 그런데 장수군은 그러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주군 같은 경우하고 장수군을 비교하더라도 사과만 따져서 재배 면적 차이가 너무나 벌어지지 않나요? 그런 측면에서 좀 똑같은 기준으로 현실화하기는 좀 어려운 점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비대위하고 군 행정하고 의회하고 여러 차례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런 안들이 도출이 됐고요. 일단은 그 무주군 같은 경우는 조례안을 이제 미리 만들고 이런 사태를 예측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 행정에서 지원한 모든 지원 행위들이 예산이 없으면 절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 그 다음에 법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게 행정이나 의법조례나 그런 것들이 우리 군은 좀 부실하다. 좀 미약했다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거죠. 예. 근데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제 뭐 이상적으로야 내가 살고 있는 자치단체, 내가 소속해 있는 자치단체가 전국의 농업 관련 정책으로 해서 모든 좋은 정책을 다 망라할 수 있다면 좋은데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농민들도 일단 생산자들도
일단 인식을 바꾸고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것. 예. 그 부분 아까 우리 그 최재형 국장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지점 같아요.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채소 가격 안정 사업이랑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시범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모든 시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내년부터 이게 확대된다는데요. 여기에는 반드시 농협이 20% 자부담이 있고 그다음에 참여하는 생산자도 20% 자부담이라는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는데 주요 품목에 의하면 노지 야채가 가격 폭락이 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계약 재배 비율이 15%고 생산량 대비해서는 10%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농협도 지역 농협이 20% 부담하는 부분 쪽에 부담감, 그다음에 생산자들도 왜 내가 내 돈을 부담해야 되냐 하는 부분에 거부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확대될 것 같고요. 근데 무주가치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을 운영한다는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는 조직화가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생산자는 시장에다 파는 게 아니고 관내에 있는 농협한테 반드시 팔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협이 이것을 수매를 해가지고 선별하고 저장하고 수송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 차익 부분에 9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부분은 그 산지의 조직화를 촉진시키고 이게 하나의 지역의 브랜드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정책이 지자체에서 실시되어지고 중앙 단위에서 전국적인 소득 안정 방향이 다시 쌓여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지원에 기대고 팔아주기에 의존을 해야 되느냐. 또 이건 아닐 것 같다는 또 생각도 들고요. 그렇다면 대책이 필요할 텐데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그 마무리 말씀으로 들으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병식 위원장님. 저희 전체 국내 사과 생산량이 한 30에서 40% 정도가 과잉 생산이 되고 있거든요. 내수가 받쳐주지 못하면 계속 이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정책적으로 노후화된 과원을 폐쇄시키고 FTA 기금으로 이렇게 갱신 작업이라는 게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재배 면적을 줄이는 방법이 제일 일 아닐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수출입니다. 우리 그 지자체에서 소규모로 수출을 하고는 있는데 그 규모가 아주 영세합니다. 그래서 용농 정책 자체가 국가적 차원에서 여기를 풀고 우리가 열대 과일을 들어오니까 우리도 우리 농산물을 내다 팔아야죠. 그러지 않으면 해답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춘호 교수님. 예. 농산물은 소비와 수요의 비탄력성 때문에 등락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농업 선진국에서도 이러한 가격 등락은 막을 수가 없고요. 우리 일부 스마트팜으로 가면 그런 부분이 해결될 거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역시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격 안정에 대한 제도가 정비가 될 거고요. 가격 안정만 한다 해서 농가 수익이 보장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EU나 미국이나 일본 같이 다양한 농가 경영 단위의 소득 안정 보장 제도 같은 게 도입이 돼야 됩니다. 일단 무주에서 그 생산 안정제를 조례로 만들었던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각 지역의 지방자치가 적은 예산으로라도 이런 부분을 만들게 해서 산지가 유통이 되는 거에 대한 조직화가 되는 문제고, 전라북도가 최저 가격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생산 체계, 그리고 어떻게 생산되고 유통되고 있는 구체적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이게 중앙정부로 넘어가서 국가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어떤 공공수급제를 만드는 것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면서 함께 가야 한다. 그리고 농협에서는 어떤 이런 거에 대한 품목별 연합회를 만들고 이렇게 전체 중앙정부와 농협과 그다음에 그 지방자치가 함께 가고 농민들은 그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 함께 가는 것들이 앞으로 어떤 사는 길이지 이게 어떤 땜 방식으로 만들었을 때는 한계가 있다. 유통 이미 범람하고 농산물 특히 소비자들이 우리 농산물을 사들라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계절 과일만큼은 최소한 우리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아무리 다른 대체 과일이 농산물이 된다고 하지만 우리 계절만큼은 우리 도민들이 함께 애용해 줬을 때만이 이게 어떤 방법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재형 국장님. 예, 이제 우리 농가도 함께 가면 멀리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의 어떤 조직화, 또 규모화, 또 이렇게 생산된 걸 갖다가 유통으로 일원화시키는 노력들을 올해도 하고 있지만 내년에도 더 중점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 정부의 어떤 그 정책을 떠나가지고 우리 지역 내에서만큼이라도 어떤 생산의 조직화, 규모화, 또 생산과 유통의 일원화 쪽에 조금 더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행정도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배량이 늘어도 걱정이고 풍년에도 마냥 기뻐할 수 없는 농사. 물론 안전장치는 필요하겠지만 생산자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제 진행도 오늘까지입니다. 회사 인사 때문인데요. 지난 1년 6개월간 관심과 참여 고맙습니다. 새로운 진행자와 함께하는 시사토론 계속해서 적극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